열심히 하세요. 이제 시험 한 달 더 안 남은 친구들도 있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합이랑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집합이란 거 어느 정도 다 알고는 있죠.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 대상이 분명해진 대상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히 정해질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 집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걸 집합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애들의 이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호? 이게 3개짜리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없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은 A에 포함된다. 야. (1은) A에 포함되고 (3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집합이고요. 그렇죠?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소를 나열했다라고 해서 원소나열법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얘를 x방, x는 8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이게 집합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모인 대상들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써 1, 2, 4, 8이라고 쓰는 걸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괄호 써줘야 되고요. 여기 콤마 쓰면 안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서 콤마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정의 그리고 그 종류, 표현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종류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요. 이때 이 2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나눌 수 있고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을 때 무한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NA가 공집합이 0이 되는 케이스, 이 A한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죠. 뭐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집합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어떤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집합이라는 게 모임이라면 그치? 근데 모임이라는 게 있다면 이 모임 속의 모임, 즉 일종의 소모임 같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름하여 집합의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B가 A에 포함된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뭐다? A의 원소로 만든 소모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소모임이다. A가 1, 2, 4, 8이라고 했을 때
저 A의 1, 2, 4, 8이라는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소모임은 어떻게 결정돼요? 각 원소가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주면 된다. 왜 2의 거듭제곱이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있냐 없냐,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가 있냐 없냐, 2라는 원소가 있냐 없냐, 4라는 원소가 있냐 없냐, 8이라는 원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지수가 두 가지씩 결정되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파트에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 특정한 원소를 만약에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주면 돼요? 그쵸. 2에서 2의 원소의 개수에서 한 개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뭐니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부분집합이라는 멘트입니다. 이때 이 부분집합의 성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뭐냐면 B가 A에 포함될 일단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며 세 번째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때 특별히 우리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뭐냐면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A가 B에 포함되지만 A와 B가 같지 않을 때 이때 A가 B에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의 의미와 종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집합의 의미와 종류입니다. 그쵸? 다 교재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뭘 해요? 이걸 바탕으로 연산이라는 것을 해요. 연산. 그러니까 언제든 수학은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거에 대한 성질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연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떤 거? 합집합. 두 번째 어떤 거? 교집합이 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며 의미로는 어떻게 돼요? X들의 모임인데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일 때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5월 뭐라는 표현이죠?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합집합의 의미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벤 다이어그램으로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색칠하는 게 합집합이다. 교집합은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하며 의미로서는 X가 A에 있고 X가 B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다면 또 이고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건 교집합으로 이해해주며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여기 색칠된 부분이죠. 특별히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다면 이걸 뭐라고 말한다? A와 B가 서로소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케이? 이때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연산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첫 번째 뭐? 교환 법칙. 뭔 말이에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합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뭔 말이에요? 결합법칙.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것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쓰거나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여기 교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배법칙이라는 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분배법칙은 뭐예요? 분배법칙은 얘네들이 연산이 똑같은 거일 때 하는 거라면 분배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 A 교집합 B 합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에 대해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A 교 B, A 교 C 한 다음에 합집합 가운데 거 써줬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성질들이에요. 다른 애들한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어서 하는 성질이 그 연산이 뭐가 있어요? 여집합이 있고요.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 컴플리먼트 셋에 C를 붙여주고 어떻게 쓴다? X가 A 전체 집합에는 있고 A에 있지 아니한 것 이렇게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며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A가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집합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차집합이라는 게 있고 A차 B라는 것은 집합의 정의로서 X가 A에 있고 B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을 하며 A에 있는 것들 중에 B에 있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질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에 대한 성질로서 A 합 B의 여집합이다 라는 게 뭐가 돼요? 여집합과 여집합이 뭐가 된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집합이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여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얘가 뒤집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쵸? 뒤집어진다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연산의 연산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건 사실 뭐냐면 연산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성질을 조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산의 성질. 자주 쓰는 거는 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주 쓰는 건 기억을 하자. 자기 자신과의 연산, A와 A 합집합은 A, A와 A의 교집합은 A, A와 A의 차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체 집합과의 연산, 전체 집합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과 교집합하면 전체 집합과 차집합하면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하면 이렇게 공집합과의 연산 A 합집합 공집합은 A 교집합 공집합은 A 공집합이죠. A차 공집합은 A 공집합차 A는 뭐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네. 공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A가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여집합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연산, 합집합과 전체 집합과의 연산, 공집합과의 연산, 그리고 여집합에 대한 성질. 이때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A차 B라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집합과의 연산을 좀 더 써볼까요? 여집합과의 연산에 대해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쓸 거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써줍시다. 여기 옆에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자주 쓰는 주제예요. 자주 쓰는 주제. 뭐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기억을 하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은 A 합집합 B가 B가 된다는 것,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것,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것,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것.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다. 이건 암기해주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것과 같은 표현들도 적어주세요. A차 B가 A라는 것, B차 A가 A라는 것, B라는 것,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것,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들은 A와 B가 교집합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얘네들은 자주 써서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주자. 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읊어봤습니다. 많은 부분을 숙제로 내진 못하겠고 345번까지 있어서 320 좀 애매하네. 321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 숙제 너무 적나? 321번 23문제 네? 60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301번 센에 있던 주제였는데 AM은 X바 X가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10이라는 애는 뭐예요?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 누구 있어요? 1, 2, 3이 있죠. 그쵸? A20은 뭐예요?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입니다. 그래서 NA10 더하기 NA20은 얼마? 7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래? NAK거든? 근데 NAK가 7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K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이라는 거야. 그 말은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얼마? 1부터 7까지라는 거죠.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루트 K라는 게
7보다 이상이고 8보다 작다라는 것이며 K라는 게 49 이상이고 64보다 작다. 몇 개 있어요? 15개. 우리가 개수 어떻게 세요?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둘 빼면 돼요. 이때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빼면 되고요.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빼고 더하기 1 하는 거고요.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빼고 빼기 1 하면 됩니다. 그쵸? 요거 정도는 우리가 부등식 파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307번. 어디 시험에 나왔더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출 보면서 일단 기억나는 거 일단 동해고에는 한번 나왔던 문제 같아요. 다른 학교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0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실수로 만들어진 집합 A인데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뭐야? 한 원소가 짝꿍 데려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짝꿍 데려온다는 거야. 근데 누가 이미 있어? A에? 0이 있죠. 그럼 0이 누구 데려와요? 0이 누구 데려와요? 마이너스 2 데려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마이너스 2는 누굴 데려와요? 2를 데려오죠. 맞아요. 2는 누구 데려와요? 데려온 애가 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알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NA의 원소가 4개 있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미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왜 4개라 그래?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3개가 있는데 왜 4개를? 3개밖에 없어. A가 0이 있다며. 0이 마이너스 2 데려오고 마이너스 2가 2 데려왔어. 근데 한 놈 어딨어? 한 놈 어딨어? 누구야? 한 놈은 어딨냐고. 한 원소는 뭔 말이냐면 짝꿍 못 데려오는 애예요. 짝꿍이 없는 애입니다. 짝꿍이 왜 없어요? 짝꿍이 왜 없어? 힌트를 이미 여기서 줬어요. 2는 왜 짝꿍을 못 데려와? 똑같아서. 자기 자신이라서. 그게 뭔 말이야? A가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가 누구?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했는데 잠깐 왜 또 집합 A의 개수라는 표현이 나와? A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제 또 다른 원소잖아. 그치? 얘가 원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NA가 4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3개가 있는데 한 원소를 추가해야 돼. 그 추가할 수 있는 애는 짝꿍이 없는 애를 데려오라는 거고 짝꿍이 없는 원소는 2랑 마이너스 1이 있는데 2는 이미 있으니까 얘가 이제 추가되는 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으면 A가 어떻게 돼요? A는 0, 마이, 2, 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A의 개수를 구하래. A의 개수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A의 개수라는 표현,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A의 개수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지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 지금 A 한 개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A의 개수는 이라는 말의 의미야.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이거 말고 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존재하냐는 거야. 짝꿍이 없어야 되잖아. 맞지? 하나만 추가되려면. 근데 왜 짝꿍이 없어? 똑같아서 짝꿍이 없다며.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뭐예요? 짝꿍이 이미 있는 경우예요. 이미 짝꿍이 들어와 있어서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짝꿍이 이미 들어와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인 케이스. 즉 A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됩니다. 그런 거로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루트 2,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또는 루트 2, 0, 2, 마이너스 2 해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동해고의 기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두 가지 있다. 짝꿍이 없는 케이스, 추가할 원소가 없는 거죠. 또는 짝꿍이 이미 있어서 추가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313번은) 보류라고 써주세요. 가우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안 다루고 있으니 313번은 보류라고 적어주세요. 자, 관련된 문제 추가로 2개 정도만 다루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첫 번째 31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314번) 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AK라는 게 뭐냐면 연속한 2K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존재를 한다는 애래요. 이게 AK의 의미래요. 근데 문제가 뭐야? 시작이 어디야? 연속한 2K 플러스 1개라며. 근데 뭐부터 시작해요? 말이 없어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때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NAK에서 NAK 플러스 1을 했더니 2개가 된답니다. 뭔 말이냐면 AK라는 것은 누가 시작인지는 모르는데 어딘가에서부터 2K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그쵸? 여기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뭔가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애까지가 몇 개야? 2K 플러스 3개의 원소가 있대요. 근데 웬걸? 얘가 더 많잖아, 그치? 근데 뺐을 때 2개가 있대. 무슨 말이야? 2개 빼고 다 겹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2개 빼고 다 겹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얘 2개 빼고 나머지 겹친다. 이런 거죠. 3, 4, 5, 6, 7이랑 누구? 이렇게. 3개, 5개, 5개니까 몇 개? 7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K가 1일 때 3개, K가 2일 때 5개, K가 3일 때 7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2개씩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만 안 겹친다는 거죠. 2개만 안 겹친다. 이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제안해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안해 준 겁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문제에서 가장 작은 원소 AK가 AK 플러스 1보다 뭐 작대요. 뭐 그렇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맞는 예가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2, 3. 이게 A1일 때 A2는 3, 4, 5, 6, 7이고요. A3은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되는 애들. 이런 게 예시인 거야. 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시가 되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A2가 4래요. A2가 4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A2라는 거는 2, 3, 4, 5, 6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왜냐면 가장 뭐야? A가 4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작했냐? 4, 5, 6, 7, 8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원소가 A2라는 것은 여기다 2 대입한 거 5개의 원소가 있고
제일 작은 게 4라는 표현이요. 제일 작은 게 4고 5개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야, 그럼 A3은 뭐니? A3은 뭐부터? 6부터 몇 개? 6부터 7개 있어야 되고요. A4는 뭐부터 시작해요? 얘가 1부터 시작, 3부터 시작, 5부터 시작이잖아. 얘 몇부터 시작해야 돼요? 8부터 몇 개? 9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10이란 놈은 몇 개 있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2씩 늘어나잖아. 그치? 2씩 늘어나는 규칙인데 맨 앞에 시작한 놈이 뭐야? 4, 6, 8. 그럼 12,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이야. 그럼 10일 때 뭐부터 시작이야? 20부터 시작한다라고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0부터 시작하는 게 규칙 몇 개야? 몇 개 있어야 돼요? 21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즉 20부터 누구까지예요? 40까지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말해요. A, M이라는 것이 얘랑 겹치는 게 없대. 그럼 A, M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집합이 없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야, 20부터 40까지랑 안 겹친다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 40. 야, 너 지금 여기서 훌훌 시작하는 게 있어? 없죠? 4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2부터 시작한다는 건 얘 누구야? M 얼마니? 맞아요. 21이라고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숫자 규칙 찾아야 돼. 얘는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4고 2 곱하기 10이었단 말이야. 무조건 2의 배수로 와. 2의 배수랑 얘랑 곱한 게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얘랑 안 겹쳐야 되니까 맞죠? 42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은 2 곱하기 m이 42인 거니까 m은 2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문제에서 말해준 가랑 나만 딱 보고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집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해요. 왜? 나열을 안 해보거든. 예시를 안 들어봐. 경험이 없으면 사실 판단을 잘 못합니다. 도형이랑은 또 다른 의미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307번 정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307번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죠. 이 정도 나오면은 요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주제다. 알았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나열을 해가면서 규칙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꾸려야 되는데 너희들 나열을 안 하거든. 머릿속으로 대충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열을 해가면서 찾아야 돼요. 알았죠? 나열을 해가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나열을 해도 규칙을 못 찾을 때도 많아요. 근데 나열도 안 한다? 그럼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규칙을 말을, 일반화를 잘 못해. 예를 들어 볼까요? X랑 Y 간의 규칙 뭐예요? 합의. 맞아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떤 규칙이 있어요? 절대값이 일찍 커질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 문자로 표현해봐요. 문자로 표현해봐요, 이거. 뭐 잘 못한다니까. 그냥 n 1씩 커진다면 그럼 n이겠지. 근데 뭐가 거슬려? 마이너스 1 거슬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쵸? 그럼 틀렸죠? 왜?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더해 1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1 제곱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규칙 찾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서 그걸 문자로 표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규칙을 지금 봤지.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해 본 거야. 4, 6, 8. 그러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맨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 2n이라고. 그래서 10일 때 바로 20인 걸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42가 됐을 때 이게 21인 걸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칙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규칙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작정 나열할 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규칙을 내가 어차피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 추가한다면 거듭 제곱 정도까지 있겠죠. 그치?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잘 고민해서 규칙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건 아닌데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늡니다. 절대 안 늘어요. 뭐 방학 동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학년 1학기에는 여러분 다 저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마이너스 1을 n제곱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알았죠? 저거 뭐 학교 시험 기준으로 말하면 저 2번 문제입니다. 저 정도가 2번 문제예요. 알았죠? 센 기준은 A 단계입니다. 저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소에 습관을 안 한다? 그럼 저거 할 수 있을까? 뭐 니가 6개월 지난다고 저거 할 수 있을까? 아닐걸?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규칙을 찾아가는 연습, 규칙을 문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래야 한다. 자, 316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맨날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그거를 연습 잘해야 돼요. 그거 수능까지 갑니다. 수능까지 가요. 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의 모든 방향은 수능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수능까지 이런 아이디어는 수능까지 계속 나오니 체계화,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억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이 정도 그냥 시험 앞두고 암기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엄청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러지 않은 것들, 뭐 이거 하면 뭐야, 이거 하면 뭐야 하는 것들은 수능까지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좀 잘 체크해두고 기억해주세요.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 소공식 이런 거 있잖아. 그저께 아니죠. 그저께구나. 토요일날 고3 모의고사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근데 그 소공식 안 써가지고 헤매는 거야. 한참 헤매요. 엄청 길게 풀어. 소공식 쓰면 한 3줄이면 2줄이면 되는데 그거를 3학년 때도 힘들어하는 거지. 왜? 안 듣거든 내 말을. 내가 말해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까먹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집합의 연산 한번 보겠습니다. 316번이에요. A합 B 교집합, H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차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A합 B에서 H합 B를 뺀다는 차집합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 그래서 뭘 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봅니다. A합 B에서 뭐예요? H합 B를 뭐예요? 빼요. 누구만 남아요? B입니다. B가 A교 B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B랑 A교 B가 같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A교 B가 B래요. 이게 가능해? 다른데? A교 B가 B래요. 뭔 말이에요? 여기 없다는 겁니다. 즉 얘가 B의 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B는 A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질을 외워도 괜찮은데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성질들.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하기 귀찮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니 거기에 있는 것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 좋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해요. 그거는 뭐 꾸준히 나올 겁니다. 한데 내신 시험을 앞두고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 매번 표현하고 있다면 너무 반응 속도가 느려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암기하자. 그렇게 말을 할게요. 자, 이거 B가 A에 들어있다 라는 표현. 자, 보죠. 1번. A가 B에 포함된다. 네. 2번. A는 B의 여집합이다. 말도 안 되죠. 3번. A합 B는 B다. 틀렸죠? A가 되죠. A합 B는 A가 됩니다. 그리고 4번. H합 B는 뭐예요? 공집합? 노노. 아닙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은 뭐라 했어요?
A 여집합과 B가 서로서다. 공집합이다. 이게 뭔 말이니? 그쵸. B차 A가 공집합이라는 표현이에요. 맞죠? 포함 관계 있을 때 B에서 A 차집합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1, 2, 3, 4번이 의미하는 건 다 뭐예요? 1, 3, 5번, 1, 3, 4번이 표현하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1, 3, 4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표현이 사실은 여기 앞쪽에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해당하는 게 뒤로 빠져서 설명을 할 게 좀 애매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거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남은 시간은 10분 정도 남았어요. 문제 풀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 풀어야 될 프린트 좀 가져오세요.